평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개미처럼 성실히 살아온 당신에게 왜 세상은 노후의 빈곤이라는 가혹한 성적표를 던진 걸까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당신의 존재 가치마저 함께 지워지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깊은 밤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박동보다 크게 들리고 핸드폰 화면에 뜬 차가운 숫자들이 당신의 숨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들고도 사치가 아닐까 망설이며 친구들의 여행 소식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한숨 섞인 계산표를 적어 내려가는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성실함의 끝이 왜 이토록 서늘한 어둠이어야 하는지, 억울함과 자괴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밤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바다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단함 속에 어쩌면 숫자로 가득 찬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존재 본연의 등불을 켜야 할 거대한 인연의 흐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증명하던 그 모든 숫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안이라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가 결코 가둘 수 없는 당신의 진짜 가치와 이 막막한 밤을 평온으로 바꾸는 지혜를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쉬이 가시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어둠 속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던 손끝이 떠오릅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숫자들, 차갑게 반짝이는 글자들 아래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 불안이란 이름의 작은 바람이 귓속으로 파고들어 숨을 밀어내고 또 밀어냅니다. 그대는 지금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겠지요. 어떤 날은 자다가 문득 깨어 은빛 네온처럼 번쩍이는 계산서의 가장자리를 떠올립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병원 안내문, 가끔 오는 관공서 우편물, 봉투를 열 때마다 손가락 끝에 채이는 것 같은 부담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내게 돈을 쓰고 있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가끔은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라면 한 봉지를 들고도 이것조차 사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밤들. 그대의 숨은 이미 오래전부터 얇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느린 호흡을 하는 기분.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를 털어놓고 동료들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표를 씁니다. 아이들 걱정, 미래의 병원비 걱정,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숨을 삼키며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서조차 더욱 선명해집니다. 억울함도 찾아옵니다. 한평생 일해왔고 성실히 살아왔다고 믿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하는가 하는 마음. 목구멍에 걸린 말이 목젖을 눌러 답답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자기 의심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분노가 함께 올라와 불편한 밤을 만듭니다. 은행 창구의 차가운 유리, 사무실 형광등의 백색 소음이 기억의 한켠에 스며들어 삶의 온기마저 식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불안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잠들기 어려워 뒤척이거나 새벽 3시에 눈을 떠 쓸쓸한 천장에 무늬만 바라보는 밤. 배가 조여오는 듯한 압박, 손끝이 저린 듯한 감각, 식욕과 무기력 사이의 미세한 줄다리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일은 마치 끝나지 않는 일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일터에서의 육체적 피로는 쉬이 사라지지 않고 정신의 피로는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밤일수록 타인의 시선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담스러움이라는 시선. 겉으로는 관대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 그대의 어깨는 더 작아집니다. 이 불안은 때때로 부끄러움과 겹쳐져 마음속 대문을 잠그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혼자가 됩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숙성되어 밤마다 조금씩 무게를 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수십 가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더 벌 수는 없었을까? 이대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들은 침묵 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나를 누가 돌봐줄까라는 간절하고도 외로운 물음이 남습니다. 이 물음은 공허한 공간에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잔잔히 퍼집니다. 이제 그대의 호흡을 살짝 돌려보려 합니다. 억지로 웃으라거나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느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닿는 감촉, 의자 등에 닿는 어깨의 무게,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진실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닿는 느낌을, 내쉴 때는 가슴 속 묵직한 공기가 한 점 풀려나가는 것을 살짝 관찰하세요. 숨을 가만히 따라오는 동안 마음속 파도가 잠깐 멈춥니다. 비 냄새가 젖어드는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 세상은 잠시 쉬어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빗소리는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씻어내지요. 그대의 걱정도 오늘의 불안도 조금씩 빗물에 젖어 부드러워집니다. 빗물은 숫자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무겁게 굳어있던 감정의 겉껍질을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놓여집니다. 바람 소리도 들어보세요. 창밖에서 지나가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그 소리는 때때로 오래된 상자를 열어젖히는 것 같습니다. 상자 속에는 때때로 우리를 웃게 했던 순간, 누군가의 손길, 아직 해보지 못한 작은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중한 기억들을 흔들어 놓고 그 기억들 사이에서 그대가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흘러가지만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공기와 약간의 여유가 남습니다. 이제 작은 상상 하나를 권합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작은 산사샨스의 마당을 떠올려 보세요. 고즈넉한 돌계단, 오래된 목재문, 곁에 놓인 작은 등불 하나. 등불은 크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분명한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의 자갈 소리, 발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등불에서 퍼져나오는 온기. 그 온기는 은행 잔고와는 관계없는 그대의 존재 자체를 알아봐 주는 온기입니다. 등불 앞에 앉아 손을 펴보면 손바닥 위에 얇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열기는 그대의 한숨과 이야기들, 아이 때의 미소와 낡은 일기장 속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 다 그대의 삶입니다.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들이 손안에 빽빽히 들어 있습니다. 이 온기를 기억하세요. 때로는 세상이 잣대를 대겠지만 그대의 내면은 그저 소박한 햇빛 한 줌으로도 온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미래라는 알 수 없는 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의 빈방입니다.
그 빈방을 지금의 공포로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빈방에 서늘한 바람 소리만 있어도 그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실용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작은 행동이 큰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행동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안하겠습니다. 마치 작게 신발끈을 조여 천천히 걸음을 내딛듯 하루의 계획을 한 가지씩 세워보세요. 물 한 잔, 짧은 산책, 우편물 하나 정리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느새 불안의 파고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지속입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그대의 리듬으로. 그대의 가치는 통장의 숫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사람을 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대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기억, 사랑의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 오래된 사진 속 손의 주름마저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국입니다. 숫자는 잊히지만 그 흔적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혹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분노는 불이 될 수 있고 또 따스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작은 불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돌보고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화로를 잘 관리하면 그 불은 추운 겨울의 온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 모든 걸 떠안으려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용기를 한 가지 선택해 보세요. 전화 한 통, 동네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 혹은 상담센터의 메일 한 통. 그 시작이 어쩌면 큰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누군가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정 부분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몸과 마음의 부드러운 연고를 바르는 상상을 해봅니다. 얼어붙은 부분마다 약간의 온기가 스며들며 굳었던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 그 온기는 스스로 줄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배려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작은 의식을 해보세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스스로에게 오늘 잘했구나 라는 짧은 인정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울림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실질적 불안은 계획과 현실의 조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복지기관의 정보, 재취업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탐색 같은 현실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몇 가지 길을 확인해 두는 일은 마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진 않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천천히 정보를 모아가세요. 중요한 건 그대가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의 작은 장면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정리해 보세요. 창가에 놓인 찻잔, 손때 묻은 책, 반쯤 꺼진 전등 옆에 놓인 사진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여 큰 이야기의 색을 만듭니다. 그 색은 은행 잔고로는 채울 수 없는 부드러운 풍경입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대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 번 더 쉬어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밤 공기의 냉기를, 내쉴 때는 가슴에 쌓여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불안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언젠가 모양을 바꿔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대는 변함없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은 과거의 그대도, 오늘의 그대도, 앞으로의 그대도 모두 포용합니다. 큰 사랑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허락해 보세요. 누군가가 돌봐주길 바란다면 먼저 그 누군가가 되어 보세요. 스스로의 작은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준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을 돌립니다. 나와 비슷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이웃들, 거리에 흔들리는 간판 밑에서 고개를 숙인 이들, 오래된 사진 속 미소를 기억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평안과 작은 희망의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숨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전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꺼풀의 무게를 느끼며 잠깐의 휴식을 준비하세요. 오늘 밤은 숫자의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값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등불은 더 부드럽게 빛나고 바람은 더 잔잔하게 지나갑니다. 그 빛 속에서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그 말이 어색하다면 오늘도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숨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이 순간의 평안이 밤길을 따라 천천히 스며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회양합니다.